인간이 문명화된 사회를 이룩하면서 탄소의 배출량은 지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로 급속히 증가해왔습니다. 그러나 기후는 인간이 탄생하기 전에도 계속해서 변화했고 지구는 빙하기와 간빙기를 주기적으로 거치며 얼어붙었다 더워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이를 밀랑코비치 주기라고 하는데 지금이 마침 온도가 상승하는 시기와 맞아떨어져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것일 수도 있죠. 태양의 활동이 변화하면서 지구에 영향을 크게 끼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구는 너무나도 커서 태양의 에너지를 온전히 다 받아 쓰지도 못하는 인류가 지구의 온난화를 일으킬 정도로 영향력이 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기후변화는 거짓이며 따라서 미국은 파리 기후협약에서도 탈퇴하겠다고. 이러한 내용은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주장입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들어보면 마치 지구 평평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꽤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과학을 근거로 하나하나 반박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국제정치는 어디까지나 자국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며 약육강식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지구의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도 자국 이익과 큰 관련이 없다면 다른 나라에서 그 어떤 사건이 발생해도 고위직 공무원이 기자들 앞에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게 전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선진국을 포함해 무려 80여 개국이 모여 인간의 활동으로 인공적인 기후변화가 생겼다는 문제에 만장일치로 동의했으며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배출 45% 감축,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 중립 달성을 의결했는데 기후변화가 당장 코앞에 닥친 크나큰 문제라는 인식이 없으면 절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정을 모두가 만장일치로 내릴 리가 없다는 소리죠. 이 기후협의체는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로 1988년 설립되었고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90년대엔 지구의 평균 온도 변화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변화에 경고의 소리를 내는 수준이었는데 2001년 인간의 공해로 인공적인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0년 만료되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약속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2016년 파리기후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해주세요. 이미 전 세계 과학자들은 현재의 기후변화가 인간 때문에 발생했다고 인정했고 끝까지 부정하던 일부 보수적인 과학자들도 이제는 인간에게 책임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거 1990년대엔 단순한 주장에 불과했지만 이젠 완전한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IPCC의 발표를 인용하자면 산업혁명 이전 280ppm이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현재 420ppm까지 치솟았고 2030년경엔 평균 기온 1.5도 상승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지구는 첫 생명체 탄생 이후 긴 진화의 역사를 거치며 따뜻했던 시기와 추웠던 시기를 번갈아 지냈습니다. 밀랑코비치 주기는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이며 지구는 짧게는 수천 년에서 길게는 수만 년 동안 기온이 서서히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에서 100년 사이에 급격히 변화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100여 년 만에 온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건 인간의 영향일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태양이 흑점을 들먹이면서 기후위기는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명백한 팩트를 하나 알려드리고 갑니다. 나사는 1950년대 이후 태양 에너지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지금 평균 온도는 크게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즉 태양 에너지 변화가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는 말이죠. 기후변화에 내가 어차피 열심히 노력해봤자 80억 인구 중 한 명일 뿐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줄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앞서 설명한 근거를 다 무시하고 여전히 기후위기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그냥 혼자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으나 기후위기 부정론자들이 SNS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기후위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과학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 중 일부는 기후 전문가로 둔갑해 우리가 알고 있는 기후의 진실을 거짓으로 호도하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SNS에서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수위가 점점 높아지며 이들이 설 자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거대한 공룡을 지닌 구글은 2021년 10월부터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를 부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컨텐츠에 광고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노란 딱지를 붙이겠다는 소리죠. 트위터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허위 정보나 부정하는 정보가 담긴 광고는 받지 않겠다고 밝혔고 머스크가 바꿨나 모르겠네. 그러게. 페이스북도 자체적으로 허위 정보에 대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뼛속 깊이 박힌 기후위기 부정론자가 아니라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행하는 작은 행동도 아주 소중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휴지 한 장 덜 쓰고 일회용품 줄이는 등의 사소한 행동으로 단 1g의 탄소만 줄일 수 있어도 80억 인구가 모이면 8,000톤이나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은 잘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를 이룬 걸까요? 파리 기후협약에는 국가별 장기 목표와 재정 지원, 기술, 시장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크게 주목할 부분은 각 국가가 얼마나 어떻게 탄소 배출을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는지일 겁니다. 분명 말로만 떠들던 과거에 비하면 파리 기후협약은 역사적 전환점인 건 분명합니다. 트럼프 때 탈퇴했던 미국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즉시 재가입했고 탈퇴 전엔 2030년까지 절대량 기준 26%에서 28% 감축을 약속했었습니다. 유럽연합은 40%, 중국은 GDP 대비 배출량 기준 60에서 65%, 한국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자연 증가하는 양을 말하는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축 목표를 발표하는 시기에 따라 국가마다 계속 목표치가 수정되니 대략 저 정도 되겠구나 정도로만 이해해주세요. 숫자만 놓고 보면 배출량이 큰 주요 국가들이 상당량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도 그렇긴 한데 배출 전망치라는 말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산업 발달에 따라 자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수치 대비 일정 %를 줄이겠다고 약속한 국가가 많은 만큼 그린피스에 따르면 모든 국가가 목표를 달성해도 2020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고작 1% 줄어들게 됩니다. 지구에 쌓인 온실가스의 양이 1% 줄어들어도 모자란데 배출량이 줄어든다는 소리니까 절대량은 여전히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감축은 심각한 문제지만 그래도 국제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이니까 정말 불행 중 다행입니다. 2020년과 2021년 유럽연합,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남아공 등은 목표를 더욱 강화하기도 했고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하더라도 끝끝내 인간이 초래한 기후위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굳이 더 설득하진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다같이 노력하면 최악의 경우라고 해봤자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에 불과하지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을 때 최악의 경우는 인류의 멸망입니다. 개개인의 소비를 줄여도 좋지만 경제의 선순환을 고려한다면 과포장된 제품 구매를 가급적 피하는 수준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걷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가장 좋으나 차가 필요해 구입할 계획이라면 대형 SUV 대신 소중형차나 전기차만 사더라도 엄청난 온실가스 감축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산업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술 도입도 당연히 중요할 텐데요. 이것도 다음 기회에 한번 알아보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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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한 거 잘 알겠어요. 숨 조금만 쉬세요. 누가요? 내가요? 예? 숨을 쉬라고? 언니 온실가스 줄이려면 숨을 참으라고. 예. 하긴 80억 인구가 숨을 참으면 좀 줄어들긴 하겠다, 그지? 그럼